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수열의 극한 수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알파의 값에 수렴하면 이란 뜻입니다. 즉, n이 무한으로 갈 때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보는 겁니다. 알파일 때. 자, 그러면 n이 무한으로 갈 때 an-1과 n이 무한대로 갈 때 am 플러스 1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닿을 때 am 플러스 2와 그리고 점점점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알파의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만약 5의 값으로 다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a1은 어떤 값이 있었을 수 있겠죠. a2는 어떤 값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모든 값이 전부 다 이렇게 생겨서 모든 값이 전부 다 이렇게 5라는 값으로 한없이 다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모든 값들이 다 이렇게 5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한없이 커질 때 이게 만약에 an이라면 an의 값이 5로 당한다라고 치면 그러면 an 플러스 1도 오겠죠. an 플러스 2도 오겠죠. 그리고 한없이 제일 끝까지 a의 2n도 5일 겁니다. 즉 n이 무한대로 다가갈 때 an-1, n보다 하나 작은 an-1이나 an 플러스 1, 즉 an보다 하나 큰 an 플러스 1이나 두 개 큰 an 플러스 1이나 전부 다 똑같이 알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학적 정의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렴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쵸? 무한대 플러스 1이나 무한대 마이너스 1이나 무한대나 다 같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하는 수열 an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렴한다 라는 것 자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나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 플러스 1이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파의 값으로 같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양변에 리미트를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를 씌워주면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a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 값이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렴하는 것은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습니다. 가까이 수렴하면 2분의 1 알파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알파는 1이 됩니다. 따라서 알파는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렇게 써 있을 때 리미트 an을 구하라. 그러면 리미트 an은 알파는 2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의 값이 알파이다. 언젠가부터 다 알파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a의 2n-1 홀수 부분도 다 알파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짝수 부분도 다 알파입니다. 즉 이것은 전체가 수렴하면 부분 각자 부분도 수렴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하겠죠? 그쵸? 왜냐하면 언젠가부터 전부 다 모든 값이 다 알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알파 모든 것이 다 알파 나온다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홀수 번째라고 보겠습니다. 홀수 번째로 다 알파에 수렴하는 거 맞겠죠? 그리고 짝수 번째도 당연히 다 알파의 값에 수렴하는 거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n이 무한대로 할 때 a의 2n 이 알파이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위에 있는 건 n이 알파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2n이 알파란 뜻은 짝수 번째가 알파란 뜻입니다. 그러면
홀수 번째도 알파이다. 이것은 당연히 거짓입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짝수 번째가 알파이면 이렇게 알파입니다. 짝수 번째를 쓴 거죠. 그런데 홀수 번째가 베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AN은 수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왜냐하면 다가가는 값이 두 개의 값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수렴하는 것은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는 것을 수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의 n승은 자, 홀수 번째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짝수 번째는 1이죠. 1, 1,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짝수 번째는 1의 값에 수렴합니다. 그리고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1의 값에 수렴합니다. 하지만 전체의 값은 진동 발산하겠죠. 따라서 짝수 번째가 수렴한다고 하여 홀수 번째도 수렴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짓입니다. 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짝수 번째가 알파이면 AN은 알파이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발리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렴하는 수열 AN 수렴하면 각각 쪼개줄 수 있다 라고 배우셨죠?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3분의 2an 플러스 2입니다. 플러스 3의 값이 마이너스 4일 때 그때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수렴하니까 쪼개줄 수 있겠죠? 그러면 쪼갤 때 이 위에 있는 값은 알파가 되겠죠. 왜냐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라면 an 플러스 2도 알파이기 때문이겠죠. 그쵸? 어차피 이거 두 개 뒤에 있는 거 무한대보다 두 개 더 많은 건 역시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2알파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2 따라서 6알파는 9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알파는 6분의 9 339, 326, 2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AN이 0이 아닌 실수에 수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AN은 수렴한다 라는 뜻입니다. 수렴한다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수렴하고 그러면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라고 놓고 푸는 거 이제 몸에 익히셨죠? 자, 그러면 AN 플러스 1도 알파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문제에 리미트를 붙여주게 되면 이 값은 알파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알파분의 1은 2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요. 그쵸? 사실 이런 거는 뭐 알파를 곱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죠? 알파가 1이라는 거. 그쵸? 하지만 그냥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알파는 1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입니다. 그쵸?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짝수 번째가 1이다 라는 뜻입니다. 짝수 번째는 1이다. 즉, 홀수 번째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짝수 번째는 1이다. 홀수 번째는 알 수 없다. 짝수 번째는 1이다. 홀수 번째는 알 수 없고 1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됐다. 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기억.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an은 1의 값에 수렴합니까? 즉 무슨 뜻일까요? 짝수 번째가 1이면 홀수 번째도 1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홀수 번째가 1입니까? 근데 홀수 번째는 알 수가 없죠. 그쵸? 따라서 기억은 거짓입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4n은 자, 짝수 번째가 1이죠? 그럼 4n은 1이죠? 또 1이죠? 그 다음에도 계속 1이겠죠? 그래서 이거의 값은 1이다? 참입니다. 그러면 2n-1 역시 홀수 번째를 뜻하는 거네요.
홀수 번째가 1이다? 알 수 없죠. 따라서 답은 니은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a의 an-2와 an 제곱 분의 2an 플러스 3의 값이 같은 값을 수렴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수렴하네요.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2의 값이 수렴한다는 뜻은 이것은 이렇게 쪼개서 각각도 수렴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이것도 수렴하고 이거는 당연히 수렴하겠죠. 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알파 마이너스 2에 수렴하겠죠. 그러면 이 값은 알파의 제곱 그리고 2 알파 플러스 3에 수렴할 겁니다. 자, 근데 두 개의 값이 같은 값을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알파의 3승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은 2 알파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알파의 3승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알파 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쵸? 자, 따라서 이렇게 써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넣어주면 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할까요? 몇 개를 넣어보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3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3. 자, 3, 1, 그리고 3, 그러면 1, 다시 3, 0. 우연히 딱 맞았네요. 자, 이거에 약수를 넣어준 겁니다, 사실. 자, 그럼 알파 마이너스 3에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겠죠? 따라서 알파의 값은 3입니다. 자, 따라서 짝수 번째를 물어보았네요. 자, 어쨌든 리미트 a에는 알파의 값에 수렴한다 라는 이야기는 짝수 번째는 그냥 3의 값에 수렴한다 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짝수 번째는 3입니다. 이렇게 가끔 헷갈리게 써져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죠. 왜냐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3의 값에 수렴한다 라는 이야기는 모든 값이 3이다 라는 뜻이므로 짝수 번째도 당연히 3이겠죠. 홀수 번째도 3입니다. 따라서 답은 3이 됩니다.